민트 오디오북. 날이, 저는 주흥을 돋으려고 술자리에 잠시 나왔을 뿐 기생처럼 수청들러 나온 게 아니니 양해하여 주세요. 어리석은 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 내 간장을 태우기로 작정했구나. 요하의 계략. 송재용. 형조 판서는 책상에 놓인 상소문을 형조 참의에게 던져주며 매섭게 추궁했다. 참의, 안사를 함안에 2번이나 파견했으면서 지금까지 죄인을 처결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이유가 뭐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참의가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말을 더듬자 형조 판서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호통을 쳤다. 주상께서 보름 내에 죄인을 처결하지 못하면 나를 비롯해 형조 관리들을 모조리 문책하겠다고 진노하셨으니 당장 대책을 내놓으란 말이오. 죄인 홍천 딸인 노아라는 계집이 번번이 안사들을 주물러 놓아 재판을 방해하였다는 전언이옵니다. 아니, 일개 기생년이 안사가 판결하지 못하게 방해하다니 그게 말이나 돼요. 형조 판서는 입을 실룩거리며 참의를 질타했다. 구중을 함께 듣던 형조 정랑이 안사들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한양으로 돌아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대감, 노아라는 계집이 제 아비를 살리기 위해 안사뿐만 아니라 현감을 죽게 하거나 파직당할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노아 그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데 지방 관아 수령들이 비명 횡사하거나 화를 당했단 말이오. 기생 노아는 절세의 미인이라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강무에 능하고 시도 잘 짓고 특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언변이 뛰어나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정네든 휘어잡고 혼을 쏙 빼놓는 마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오호, 노아 그녀는 단순히 기생이 아니라 요물인 모양이구먼. 노아는 제 아비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안사들에게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소까지 올렸습니다. 들어보니 노아 아비를 판결하기 전에 노아 그년의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처벌하는 게 급선무겠구먼. 저도 대감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엄정하게 매듭지을 적임자를 추천해 보시오. 저는 강직하기로 소문났고 어떠한 유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사헌부 지평을 안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대전으로 가 주상을 아련하고 안사로 사헌부 지평을 임명해달라고 주청할 테니 정랑은 실무를 담당할 형리를 물색하시오. 대감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형조 판서는 상소문을 들고 서둘러 집무실에서 나왔다. 형조 판서가 자리를 뜨자 열을 받은 형조 참의는 정랑을 다잡았다. 정랑, 이번에도 안사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나? 날이, 이번에는 틀림없이 사건을 매듭지을 테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큰 소리를 땅땅 치는데 나는 자네 말을 믿을 수가 없네. 일이 잘못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봄세. 형주 참의는 코웃음을 치고는 어슬렁어슬렁 집무실에서 나갔다. 외양간에서 한가하게 되새김질하는 황소의 불알이 석자나 늘어졌다. 집 앞 채소밭을 뒤엎은 참외며 오이 넝쿨이 뜨거운 햇볕에 시달려 시들시들했다. 노아는 안사가 또 함안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참외를 포자기에 싼 뒤 기생집에서 나왔다. 옥사에 가보니 노아 아비 홍차는 옥살이에 지쳤는지 한쪽 귀퉁이에 누워 힘겹게 숨만 내쉬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어디 아프세요? 노아가 근심 어린 목소리로 묻자 아비 홍차는 눈을 슬그머니 떴다. 노아는 울음이 밴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알렸다. 아버지, 판결하려고 안사가 또 하만에 온답니다. 이제 나도 옥살이가 지긋지긋하다. 참형을 당하든 징역살이를 하든 빨리 결판이 났으면 좋겠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풀려날 테니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를 봐줄 뒷배도 없는데 기생인 네가 나서서 무죄를 주장한들 씨알갱이나 먹히겠느냐. 이번에 오는 안사한테 아버지의 무고함을 또 한 번 호소할 테니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러나 이번에 오는 안사는 어떻게 생겨먹었다고 하더냐. 소문에 의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냉정하고 강직하여 아버지는 물론 저까지도 처벌할 거라는 소문이 나돌더군요. 홍차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딸 노아에게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네가 또 이 아비를 살리려고 안사 앞에서 온갖 교태를 부리고 심지어 수천까지 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구나. 아버지, 그렇다고 손을 놓은 채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쓸 수만은 없잖아요. 나야 살 만큼 살았는데 너까지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아버지, 저는 호락호락 안사 손에 죽지 않을 테니 안심하세요. 노아야, 이 아비를 살리려고 애쓰는 네 마음이 갸륵하다 못해 안쓰럽구나. 아버지, 이번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누명을 벗겨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노아는 참외를 우물우물 씹어먹는 아비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웃집에 사는 박생원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박생원이 얼마 전에 기생방으로 절 찾아왔더라고요. 전하의 몹쓸 종자 얘기는 왜 입에 올리는 거냐? 홍차는 참외를 먹다 말고 화를 부르르 냈다. 입안에 든 참외 씨를 내뱉고는 노아에게 물었다. 찾아와서 뭐라고 씨부렁대더냐? 자기 첩실로 들어오면 아버지가 참형당하는 걸 면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였냐? 찬물 마시고 속 좀 차리라고 닦아 세웠죠. 저승사자는 박생원 같은 놈을 왜 안 잡아가는지 몰라. 홍차는 이를 뿌드득 갈면서 악담을 퍼부었다. 홍차는 박생원과 맺었던 약조 내용을 끝까지 숨기려다 가슴이 찔려 노아에게 털어놓았다. 3년 전 여름이었다. 홍천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은 뒤 영포 역참 근처를 지나는데 입에 술을 달고 사는 딸기코 박생원이 발길을 멈추었다. 박생원은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며 주막에 술 마시러 가자고 홍천을 꼬드겼다. 홍천은 내키지 않아 주춤거렸다. 박생원은 홍천의 등을 떠밀며 막무가내로 주막으로 끌고 갔다. 박생원은 할매에게 술상을 부어달라고 부탁했다. 할매가 술상을 내오자 박생원은 홍천의 대접에 탁배기를 부어주고는 뜬금없는 말을 내뱉었다. 홍천, 나하고 사돈을 맺을 마음 없나? 생오늘은 자다가 무슨 풍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아들놈이 노아와 혼인을 시켜달라고 죽기살기로 매달려 내가 미칠 지경이네. 하만의 양가 규수가 널렸는데 하필 천한 기생을 며느리로 삼다니 말이 안 되죠. 자네도 알다시피 아들놈이 칠푼이라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마땅한 혼처가 잘 안 나오네. 어찌되었든 생온 어른 얘기는 안 들은 걸로 칠게요. 홍차는 기분이 나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박생호는 끈덕지게 매달렸다. 노아 말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라고 타일렀지만 아들놈은 마이동풍일세. 요새는 노아를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이 걸렸는지 자다가 헛소리까지 한다고. 상사병은 약도 없는데 고약한 병에 걸렸네요. 이 사람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지 말고 불쌍한 놈 살리는 셈치고 노아를 잘 다일러보게. 박생호는 간곡하게 부탁했다. 홍천이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자 박생호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만일 나와 사돈을 맺기로 약조하면 노아를 기적에서 빼주지. 또 혼인이 성사되면 알짜배기 논 열맞이기를 자네에게 떼어주겠네. 생혼어른이 갑갑하고 다급하니까 그냥 해보는 소리 아닌가요? 박생혼의 제안이 솔깃하여 홍천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슬쩍 떠보았다. 박생혼은 섭섭하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 허허이, 이 사람이 내 말을 왜 그리 못 믿나? 문서로 약정해달라면 당장 써주겠네. 약정서를 써주신다면 좋은 방법을 찾아보지요. 홍천이 사돈을 맺을 의향을 내비치자 박생호는 좋아서 입이 귀 밑까지 돌아갔다. 박생호는 할매에게 지필목을 달라고 하더니 개발세발로 약정서를 써서 홍천에게 주었다. 홍천은 까막눈이라 읽어보지도 않고 약정서를 노파에게 맡겼다. 만일 노아가 약정서를 보게 되면 논 열맞이기에 딸을 팔아먹었다고 팔팔 뚫게 빤해 집에 보관해둘 수 없었다. 홍천은 오랜만에 집에 들른 노아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홍천은 넌지시 노아의 속을 떠보았다. 노아야, 기생 그만두고 너 시집 갈 마음 없냐? 아버지, 저는 시집 안 가기로 작정했어요. 시집 안 가면 평생 뭐로 먹고 살래? 기생 노릇을 하면서 돈을 번 뒤 큰 술집을 차릴 계획이에요. 기생 노릇을 해서 돈을 벌다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찌 되었든 시집 갈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으니 다시는 제 앞에서 혼인 얘기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노아는 단호한 어조로 쐐기를 박았다. 홍천은 말이 씨도 안 먹히자 난감했다. 박생호는 약속을 안 지키면 사기를 쳤다고 관아에 고발하고도 남을 위인인지라 홍천은 똥끝이 바짝바짝 탔다. 아니나 다를까 약조 문서를 써준 뒤 닷새가 지나자 박생원이 홍천을 주막으로 불러내 다그쳤다. 자네, 나하고 약조한 혼사 문제는 어찌 되어가나? 노아가 아드님과의 혼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네요. 아들놈이 혼례를 올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노아는 평생 혼인을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며 혼인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혼인이 깨지면 아들놈이 발광할 텐데 걱정이 태산이구먼. 딸이 우리 사돈 맺기로 한 약조는 없던 일로 하지요. 자네 싱겁기가 맹물은 저리 가라구먼. 날이 약속을 못 지켜 송구합니다. 홍천은 노파에게 맡겨놓은 약조 문서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노파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뒤 나오더니 문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못 찾겠다며 울상을 지었다. 박생호는 나중에 돌려달라고 쏘아붙이고는 주막에서 나왔다. 그런데 박생호는 아들과 노아의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걸 크게 아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 되었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참에 아들놈은 다른 여자와 혼인을 시키고 노아를 내가 첩으로 들여야겠구먼. 박생호는 비단 금침 속에서 노아를 품에 안고 성애를 즐길 걸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아랫도리가 벌떡거렸다.
박생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 천만에게 노아와 혼인할 마음을 접으라고 일렀다. 아들은 낙심한 나머지 목을 놓고 울었다. 박생호는 노아 못지않게 예쁜 처자를 물색해서 혼인을 올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다 일렀다. 하지만 아들은 하만 땅에서 가장 예쁜 노아와 끝내 혼인하지 못하면 자진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까지 했다. 아들은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누워 끙끙 앓았다. 아들 천만은 며칠 동안 자리에 누워있다가 기생방으로 노아를 찾아갔다. 천만은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술을 시킨 뒤 노아를 불렀다. 하지만 노아는 다른 손님을 모신다는 핑계를 대고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천만은 울화가 치밀어 다른 기생과 코가 비틀어지게 술을 마시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천만은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릴 요량으로 노아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기로 마음을 굳혔다. 며칠 뒤에 노아는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기생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모처럼 집에 들렀다. 노아는 그동안 신세를 진 이웃집 어른들을 불러 술 대접을 했다. 술자리가 밤까지 이어져 노아는 기생방에 돌아가지 못하고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다. 도둑이야! 한밤중에 노아가 자는 건넌방에서 비명이 들렸다. 아비 홍천은 비명을 듣고는 깜짝 놀라 문을 박차고 도방으로 나왔다. 그때 건넌방에서 복면한 사내가 튀어나왔다. 홍천은 방망이를 들고 사내 뒤를 쫓았다. 사내는 집 뒤 대나무 숲으로 달아났다. 홍천은 사내 뒤를 쫓다가 집으로 돌아와 호롱불을 밝혔다. 노아는 건넌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겁에 질려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노아야, 다친 데는 없느냐? 사내가 제 손을 밟는 순간 소리치는 바람에 별일은 없었어요. 어이구, 하마터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구나. 다음날 날이 밝자 노아는 밥상을 차리려고 집 뒤 장독대로 간장을 들어갔다. 노아는 대나무 숲 속에 사람이 엎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는 혼비백산에 여물을 쑤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아버지, 대나무 밭에 사내가 엎어져 있어요. 뭐라고? 홍차는 쏜살같이 대나무 숲으로 달려가 엎어져 있는 사내를 살펴보았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노아와 혼담이 오고 간 박생원 아들 천만이었다. 천만의 배에서 피가 쏟아져 대나무 밭이 벌겋게 물들었다. 촘촘한 대나무 숲에 뛰어들었다가 엎어지면서 낫으로 베어낸 뾰족한 대나무 밑동에 배를 찔린 모양이었다. 홍천은 정신없이 박생원한테 달려가 아들이 죽었다고 알렸다. 박생원과 머슴 덕구가 우르르 달려와 천만의 시체를 멍석에 둘둘 마른 뒤 지게에 얹어서 곧장 공동묘지에 옮겨 놓았다. 박생원은 이정에게 형방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박생원은 불이 나게 공동묘지로 달려온 형방을 숲속으로 데리고 가더니 잠시 귓속말을 나누었다. 형방이 일사천리로 검시를 끝내자 박생원은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 아들을 매장했다. 형방은 천만이 죽은 대밭을 둘러보고는 홍천을 관하로 끌고 갔다. 형방은 홍천을 형틀에 묶더니 문초에 들어갔다. 홍천, 박천만 배를 찌른 칼을 어디에 버렸는지 말하라. 딸이 칼로 사람을 찌르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신의 상처를 보니 칼로 찌른 게 틀림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나? 저는 죽어도 박생원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백할 때까지 계속 저놈 주리를 틀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주리를 틀자 홍천은 비명을 내지르다가 혼절했다. 혼절한 홍천 얼굴에 포졸이 찬물을 끼얹었다. 홍천이 정신을 차리자
형방은 다시 캐물었다. 빨리 천만의 배를 찌른 칼을 어디에 숨겼는지 도설하여라. 하지도 않은 일을 도설하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허겁지겁 관하로 달려온 노아는 형방에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다. 하지만 형방은 콧방귀만 뀌었다. 제 아비를 살리려고 노아 전현도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구만. 나리, 맹세하건대 제 아비는 박생훈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너도 형틀에 묶여서 매를 맞고 싶으냐? 노아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피 맺힌 소리로 아비를 살려달라고 두 손을 모아잡고 싹싹 빌었다.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형방이 들은 척도 하지 않자 노아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현감을 찾아갔다. 하지만 현감은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노아를 만나주지 않았다. 홍천은 살인 누명을 벗을 길이 없어 옥사에 갇힌 채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노아 아비 홍천이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사에 갇힌 지 한 달 뒤였다. 박생원이 홍천을 찾아와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았다. 자네 옥살이 하느라 고생이 많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만. 무슨 일로 날 찾아왔소? 내 말을 잘 들으면 사형을 면할 수 있는데 들어줄 텐가? 형방 농과 짜고 날 살인자로 몰더니 또 무슨 개수작을 부리러 찾아온 거야? 형방과 짜다니? 말 조심하게. 박생원 당신하고는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어서 돌아가란 말이오. 홍천이 화를 버럭 내자 드디어 박생원은 마각을 드러냈다. 노아를 첩으로 삼고 싶은데 자네 의향은 어떤가? 뭐야? 내 딸 노아를 첩으로 맞아들이겠다고? 나를 사위로 삼으면 형방한테 부탁해 금세 풀려나게 만들어줄 테니 잘 생각해보게나. 아들놈이 노아하고 혼인하지 못해 미쳐서 날뛰다가 비명횡사하니까 애비가 첩으로 삼겠다니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놈. 홍천은 분을 못 이겨 몸을 부르르 떨다가 쌍욕을 퍼부었다. 박생호는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능청을 떨었다. 천한 기생년을 데려다가 비단 금침에 재워주고 사시사철 고기 반찬에 이 밥을 배 터지게 먹여주겠다는데 뭐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나 같으면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춤을 덩실덩실 추며 딸을 얼른 주겠네. 에라 이 호래자식 같은 놈아. 홍채는 목책 사이로 손을 뻗어 박생훈의 턱 수염을 잡아챘다. 박생훈의 턱에서 수염이 한 무더기 빠졌다. 박생훈은 손으로 턱을 잡고 입을 실룩거리며 죽어가는 신용을 했다. 홍천은 분이 풀리지 않아 박생훈 얼굴에 침을 뱉었다. 박생훈은 얼굴에 묻은 침을 손바닥으로 닦고는 홍천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미련한 놈! 홍천 네 놈은 아무리 봐도 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찌감치 저승으로 가겠다. 며칠 뒤 박생훈은 홍천을 꼬드기려다가 실패하자 영포 역참 주막으로 노파를 만나러 갔다. 박생훈은 술을 시키고는 노파 보고 목로에 앉으라고 하더니 조끼 호주머니에서 엽전을 한 주먹 꺼내놓으며 말했다. 할매, 술값 받으시오. 박생훈, 무슨 술값을 이리 많이 주시오. 번번이 안주도 안 팔아주고 술만 마셔서 주는 돈이니 부담 갖지 마시오. 그게 아니고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인심을 푹 쓰는 거겠지요. 할매는 나이 들었어도 눈치 안 하는 젊은 사람 뺨칠 정도구먼. 박생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너스레를 떨었다. 할매는 박생훈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재촉했다. 싱거운 소리 그만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해보세요. 마누라가 병치레를 자주 하는 바람에 독수공방하려니까 영 살맛이 안 나는구만. 마땅한 여자 물색해서 첩실로 들이세요. 그래서 노아를 첩실로 들이고 싶은데 할매가
중매쟁이 노릇 좀 해주시겠소? 뭐라고요? 노아를 첩실로 들이겠다니 박생원 지금 본정신으로 하는 말이요? 할매는 눈을 흘기며 박생원에게 면박을 주었다. 박생원은 발끈하여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다. 할매, 안 될 까닭이 뭐요? 나 아직 힘 철철 넘치겠다. 재산 넉넉히 갖고 있겠다. 노아 그년을 후처로 들이는데 부족함이 없잖소. 박생원, 아들하고 혼담이 오고 간 계집을 아비가 첩실로 들이겠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오? 할매가 화난 목소리로 야단치자 박생원은 역정을 냈다. 우매불망 마음속에 품었던 계집을 취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되었단 말이오? 박생원,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양심을 지키고 염치를 알기 때문이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시오. 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노아 그년을 첩실로 삼고 말 거요. 박생원, 망령든 거 아니오? 아니면 저승 갈 때가 다 되었던지. 할매, 이물 없이 대했더니 입을 너무 함부로 놀리는구먼. 박생원은 화를 버럭 내고는 주막에서 슬금슬금 도망쳤다. 할매는 엽전들을 박생원에게 내던지고는 천하에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노아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는 괴로워 가슴을 쳤다. 노아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살인 누명까지 쓰시고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노아야, 꽃이 곱고 향기로우면 항상 벌나비가 들끓게 마련이다. 그래서 온갖 사내들이 너를 보면 취하고 싶어 미쳐 날뛰는 거다. 아버지, 입이 비틀어지거나 납작고 딸을 두시지 이목구비가 제대로 갖춘 딸을 두셔서 왜 고생을 하세요? 나는 미색이 뛰어난 딸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다. 10 아들 둔 거 못지않게 든든하고 가슴이 뿌듯하다.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힘이 저절로 솟고 용기가 나네요. 어떤 난관이 닥쳐도 제가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고 말겠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잘못된 일은 언젠가 바로잡히기 마련이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홍천은 의연한 태도를 보이며 거꾸로 노아를 위로해 주었다. 노아는 아비의 무고함을 밝히려고 이방에게 부탁하여 현감이 부임하던 날 축하연에 참석했다. 현감은 한눈에 노아한테 반해 주파를 던졌다. 노아야, 내 여러 번 기생과 술을 마셨지만 너 같은 미인은 처음 보았다. 하여 너를 내 애첩으로 삼고 싶으니 내 청을 받아주겠느냐? 현감날이 술자리에 들자마자 애첩이 되라니 번갯불에 콩 튀겨 먹겠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도톰한 앵두빛 입술, 배국 같은 피부. 너는 분명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해여 화임이 틀림없다. 칭찬에 답하는 의미로 우선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구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노아는 학인 듯 나비인 듯 사뿐사뿐 춤을 추며 야리야리한 자태를 마음껏 뽐냈다. 춤 사이에 넋이 나간 현감은 그날 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폭 취해 기생방에서 쓰러져 잤다. 그런 뒤 현감은 시간만 나면 기생방에 들러 노아와 술을 마셨다. 현감은 기적에서 빼주고 첩실로 들일 테니 몸을 달라고 노아에게 애걸복걸했다. 그때마다 노아는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현감의 요구를 거절했다. 어느 날 화가 잔뜩 난 현감은 우격다짐으로 노아를 겁탈하려고 달려들었다. 노아는 수청을 들기 전에 현감에게 청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네 청이 뭔지 말해보아라. 제 아비가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사에 갇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냐? 그래서 제 아비는 분명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현감께서 진상을 재조사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형방에게 재조사를 지시하겠으니 그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밤 나와 운우애정을 나누자꾸나. 날이 제 청을 언제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중차대한 사건은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니 서둘지 말아라. 현감이 물에 술 탄 듯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노아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수청 들기를 거절했다. 현감은 꼭지가 획 돌아 노아의 뺨을 갈긴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일이 벌어진 지 이틀 뒤였다. 형방이 갑자기 기생방으로 노아를 찾아왔다. 형방은 노아를 기생방 뒷뜰로 불러내더니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노아, 너 형감한테 네 아비의 살인 누명을 벗겨달라고 부탁했느냐? 그런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묻습니까? 그건 그렇고, 노아야, 떡을 만들려면 떡고물이 들어가는 거 알지? 무슨 말인가 얼른 알아챈 노아는 선수를 쳤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얼마나 드려야 하나요? 최소한 1,000냥은 필요하다. 이 정도의 돈을 요구해야 노아 인연이 다시는 제 아비를 살려달라고 현감한테 목을 매달지 않겠지. 아이고, 1,000냥이나요? 노아는 어이가 없어 입을 떡 벌렸다. 노아는 알량한 권세를 이용하여 떼돈을 벌려고 작정한 형방에게 욕을 퍼부으려다 꾹꾹 참았다. 이런 큰 돈은 형방 혼자 처먹을 리는 없고 위에 바치겠지. 칼만 안 든 강도 같은 놈들. 형방 날이 1,000냥이 이웃집 개 이름도 아니고 너무 과하십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네 아비를 살리려면 그 정도 돈은 써야 한다. 현감한테 가서 아비를 살릴 방도를 달리 찾겠다고 전하세요. 네가 무슨 재간으로 네 아비를 살린다는 말이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으니까 두고 보세요. 노아는 형방에게 쏘아붙이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노아는 방으로 돌아와 형방이 돈을 요구한 사실을 문서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관찰사에게 보냈다. 얼마 뒤 형방은 문책을 당하고 현감은 오지의 원으로 좌천되었다. 그 뒤 후임으로 온 현감은 공무는 내팽개치고 시간만 나면 노아를 꿰차고 하만의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화전놀이를 하거나 뱃놀이를 하면서 시를 짓는 등 주색에 빠져서 살았다. 어느 날 노아가 아비의 무고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하자 현감은 알았다고 하고는 역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노아는 현감이 기생방에 찾아와도 술자리에 들지 않고 다른 손님과 어울렸다. 어느 날 현감은 강제로 노아를 술자리에 끌어다 놓고는 발가벗고 춤을 추라고 강요했다. 노아가 화를 부르르 내자 현감은 다른 기생들을 내보내고는 강제로 겁간을 시도했다. 노아가 반항하자 현감은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큰 상처를 입혔다. 노아는 억울하고 분해 기생들 연명으로 조정에 현감을 처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올렸다. 현감은 파직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 술독에 빠져 살다가 병에 걸려 죽었다. 그런 일이 벌어진 후 저작거리에서는 노아와 가까이 지내는 현감이나 아전들은 화를 입거나 명대로 못 산다는 해괴한 소문이 나돌았다. 노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주막에 들어서자 목로판 앞에서 부채질하던 할매가 반갑게 맞이했다. 머리가 벗어지게 뜨거운데 노아, 네가 웬일로 주막에 왔냐? 옥사에 가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마지막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요? 내일 3번째 안사가 하만에 당도한다는데 이번에는 꼼짝없이 아버지가 차명을 당할 것 같아요. 아이고, 걱정이 태산이겠구나.
아버지가 박생원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증언해 줄 사람이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노파는 노아의 딱한 사정을 듣다가 눈을 깜박거리더니 뚱딴지 같은 말을 꺼냈다. 노아야, 엊그제 박생원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덕구가 술을 마시며 내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 무슨 말이었는데요? 박생원이 돈 100냥을 주면서 안사가 오기 전에 서둘러 함안을 떠나라고 신신당부하더라는 거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참 이상한 일이네요. 노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순간 박생원이 아버지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실을 덕구가 알기 때문에 미리 손을 쓴 게 아닌가 싶었다. 덕구가 함안을 떠나기 전에 얼른 만나봐야겠네요. 덕구가 밀린 외상값 갚으러 주막에 들른다고 약속했으니 잠시만 기다려봐라. 틀림없이 올까요? 덕구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를 살릴지도 모르는데. 덕구는 무식하기는 해도 약속 하나는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다. 그때 할매 계시오 하고 부르는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생원네 머슴 덕구였다. 덕구는 큰 바랑을 토방에 내려놓고는 술청으로 들어섰다. 덕구는 노아를 보더니 움찔 놀랐다. 아니, 노아디가 여긴 어쩐 일로 왔냐? 덕구 오라버니가 오늘 함안을 떠난다는 소문을 듣고 술 한잔 쳐주려고 기다렸죠. 노아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댔다. 노아는 빙긋이 웃으며 할매에게 말했다. 할매, 덕구 오라버니에게 송별주 한 잔 대접하게 안주와 탁배기 한 병 주세요. 덕구는 노아의 뜻하지 않은 선심에 얼떨떨했다. 누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꼭 뭘 해줘야 송별주를 나누나요? 노파가 술상을 내오자 노아는 덕구 앞에 놓인 대접에 탁배기를 부으며 넌지시 물었다. 덕구 오라버니, 박생원이 돈을 수월찮게 주면서 안사가 도착하기 전에 함안을 떠나라고 했다면서요? 노아가 추궁하듯이 묻자 덕구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노아는 눈에 힘을 주고는 덕구의 옆구리를 푹 찔렀다. 혹시 덕구 오라버니가 박생원의 폐악질을 안사 앞에서 까발릴까 봐 미리 피신시키는 거 아니에요? 덕구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덕구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실은 박생원이 노아 네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증거를 억지로 만들라고 시켰다. 어떻게요? 노아의 눈이 광채를 발했다. 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실직고 했다. 박생원이 칼로 닭 모가지를 친 뒤 피를 묻혀오라고 하더니 그 칼을 형방에다 갖다 주라고 해서 몰래 갖다 주었다. 그 칼을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른 증거로 둔갑시켰다는 말이네요? 맞아. 형방과 박생원이 짜고 가짜 증거로 네 아버지를 살인자로 올가맨 거라고. 이러니 쳐죽일 놈들이 당장 쫓아가 두 놈을 유죄를 내야겠구먼. 옆에서 이야기를 엿듣던 할매가 몸을 부르르 떨며 두 사람에게 욕을 퍼부었다. 노아는 사정조로 덕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덕구 오라버니, 모레 안사가 함안에 오는데 재판장에서 이 사실을 증언해 줄래요? 박생원 집에서 수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한솥밥을 먹었는데 배신을 하다니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하는 건데. 덕구 오라버니, 이건 배신이 아니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떳떳한 일이에요. 노아, 네가 내 대신 안사 앞에서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밝히면 안 되냐? 죄인의 딸이라고 내 말은 안사가 절대 믿어주지 않는다고요. 노아야,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덕구는
빼도 박도 못할 처지에 놓이자 울상을 지으며 통사정했다. 덕구 오라버니가 끝까지 거절하면 박생원과 공범으로 몰아 옥살이 시킬 테니 알아서 해요.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노아는 으름장을 놓았다. 순간 덕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덕구는 공범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운지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안사 앞에서 이실직고 한다고 벌을 면한다는 부장은 없잖아.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안사에게 사정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누가 네 말을 믿어도 되겠냐? 덕구 오라버니는 머슴처지에 박생훈이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마 벌전을 내라고 할 가능성이 큰데 내가 대신 벌전을 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다면 재판정에 나가서 자초지종을 몽땅 털어놓을게. 덕구 오라버니 정말 고마워요. 이 신세는 반드시 갚을게요. 노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사필귀정이라더니 드디어 아버지의 살인 누명을 벗겨들을 기회가 왔구먼. 형방 박생원, 니놈들 한번 치도곤을 당해봐라. 노아는 뛸 듯이 기뻤다. 10년 묵은 채증이 확 뚫린 것처럼 속이 후련했다. 노아는 대접에 탁배기를 가득 부어 벌컥벌컥 마셨다. 덕구 오라버니, 안사가 올 때까지 이 돈 갖고 함안 동원 인근 여인숙에 숨어있다가 재판이 열리는 날 나와 만나자고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았다. 노아는 엽전을 넉넉히 덕구 손에 쥐어주고는 주막에서 나왔다. 노아는 영포 역참 인근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리자 배손님 서너 명이 탄 나룻배가 당도했다. 배손님이 배에서 내리자 노아는 사공에게 손짓하며 소리쳤다. 사공어른, 저 잠깐만 봐요. 하만의 젖샘이인 노아가 뱃사공을 만나러 오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사공은 배에서 내리며 이기죽거렸다. 사공은 얇은 모시적삼으로 가려진 노아의 오동통한 젖가슴을 힐끔거리며 농을거렸다. 노아, 너 오늘은 다른 날보다 환장하게 이쁘다. 급히 오느라 얼굴 단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예쁘기는 뭘 예뻐요. 노아는 정갈한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사공은 힐끔거리며 노아의 미모를 지켜세웠다. 너는 화장을 안 해도 가피연한 꽃처럼 고운데 아무리 봐도 하늘이 내린 선녀 같구나. 사공어른, 오늘 낮에 점심을 잘못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노아 너를 보니 갑자기 젊은 첩을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하는 말이다. 나이 살이나 먹은 남정네들은 하나같이 젊은 첩씨를 두려고 안다라는데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사공은 빙글빙글 웃더니 뜬금없이 가뭄 이야기를 꺼냈다. 노아야, 가뭄이 들어 강물이 마르면 노젓기 힘든 거 알지? 그거야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실은 마누라 옹달샘이 근래에 와서 바짝 말라서 노질할 형편이 못 된다. 어머나, 아주머니가 벌써 여자 노릇을 하기 힘들다고요? 노아가 놀라는 신용을 하자 사공은 옆구리를 만지며 하소연을 했다. 어젯밤에 모처럼 재미를 보려고 마누라 속옷을 끌어내리다가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여 결려 죽겠다. 뜸도 안 들이고 발정난 황소가 암소 찍어 누르듯 부턱대고 덮치려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뿔을 냈겠죠. 하여튼지 야들야들한 젊은 여자 끌어안고 밤새 헉헉대다가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노아야, 쓸만한 젊은 과부 어디 없냐? 사공이 노골적으로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조르자 노아는 생글거리며 사공의 속을 떠보았다. 그럼 애를 안 낳아 저지 산봉우리처럼 우뚝 솟은 퇴기를 소개해줄까요? 지금 두른밥 두엔밥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당장 소개해다오. 사공이 안달복달하자 노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공에게 미끼를 툭 던졌다.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쓸만한 여자를 발벗고 물색해 볼게요. 공짜로 소개해주면 어디 덧나냐? 하여튼 무슨 부탁인지 드러나 보자. 이틀 후에 안사가 제 아버지를 판결하려고 함안에 온답니다. 사공 어른께서는 안사를 곧장 배에 태워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든지 어디 가서 술 타령하다가 해질 무렵에 나룻배를 건너편 조흥 나루터에 태세요. 뭐 때문에 배를 늦게 대라고 하는 거냐? 안사가 느지막하게 강을 건너와야 함안 읍성의 직방으로 가지 않고 영포 역참에서 객고를 풀려고 술자리를 가질 거 아닙니까? 사공은 노아의 의중을 알아차리고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니까 안사가 주막에서 하룻밤 유하도록 시간을 끌라는 말이구만. 그렇죠. 그거야 그냥 어려운 일은 아니지. 모사를 꾸미는데 사공이 찬동하자 노아는 엽전을 사공 손에 듬뿍 쥐어주고는 또 다른 부탁을 했다. 사공어른, 그리고 주막에 노아 뺨치게 예쁜 딸이 있다고 안사에게 슬쩍 흘리세요. 물론 배달부 양반하고 조흥나루 술집 아주머니한테도 내 의중을 귀띔해 주고요. 그런데 주막 할매 딸은 벌써 시집가서 중늙은이가 되었을 텐데 거짓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공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노아는 정색하고 사공을 나무랐다. 사공어른 간이 콩할 만하네요. 그까짓 거짓말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겁을 내세요. 권세를 쥔 놈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수백 수천만 양을 도둑질에 처먹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이잖아요. 노아 네 말을 들어보니 겁먹을 일이 아니구나. 노아는 사공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무사히 풀려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드디어 안사가 함안에 도착하는 날이었다. 노아는 오후에 집에 들러 장롱에서 하얀 치마와 저고리를 꺼내 보자기에 쌌다. 노아는 거울 앞에서 쪽머리를 풀었다. 그런 뒤 삼단같이 까만 머리칼을 어깨 위에 늘어뜨렸다. 노아는 슬픈 표정을 지어보기도 하고 하얀 이를 드러내고 살포시 웃어보기도 했다. 노아는 한 발을 들고 새처럼 두 팔을 편 채 몸을 기울여 학춤을 추어 보았다. 사뿐사뿐 춤을 출 때 하얀 치맛단 사이로 살포시 드러난 노아의 다리 살결이 배곡처럼 고왔다. 반쯤 벌어진 저고리 틈새로 드러난 뽀얀 젖무덤은 사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번에 오는 안사는 어떠한 계집을 좋아할까? 통통하고 살집 좋은 계집을 좋아할까? 아니면 개미어리의 버들가지처럼 낭창낭창한 몸매를 가진 계집을 좋아할까? 사내들이야 하나같이 운우의 정을 나눌 때 온갖 교태를 부리며 혼을 쏙 빼놓는 계집을 좋아하게 마련이니까 미리 걱정할 거 없어. 노아는 저고리 안쪽에 매단 사양 주머니를 흔들어 보았다. 순간 알싸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노아는 지그시 눈을 감고 향을 음미하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이 사향을 맡으면 아무리 계집을 돌같이 보는 안사라도 서둘러 치마끈을 푼 뒤 안아보려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며 나한테 매달리겠지. 노아는 비파를 보자기에 싸들고 영포 역참 주막으로 내달렸다. 노아는 안사를 주막으로 유인해 버릴 일들을 미리 할매에게 귀띔해 주었다. 안사 앞에서 제가 오늘 하루만 할매의 딸 노릇을 할 테니 저와 입을 맞춰주세요. 하루쯤 뒤에 애미 노릇을 하는 건 어렵지 않다만 안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라. 저를 산월이라고 부르세요. 얼떨결에 노아라고 불렀다가는 산통이 다 깨지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알았다, 산월아. 제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세요. 산월아, 산월아. 네, 어머니. 할매는 웃음이 나는지 기득거렸다. 할매, 술은 향긋한 함안에 토속주를 내놓고 안주도 맛깔나고 진귀한 것으로 준비해주세요.
노아는 엽전이 가득 든 주머니를 할매에게 건네주었다. 할매는 엽전 주머니를 받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금부터 나는 주안상을 준비할 테니 너는 안사가 당도하기 전에 나루토에 미리 나가 기다려라. 할매, 술을 마시다가 시를 짓게 될지도 모르니 지필목도 미리 방에 갖다 놓으세요. 안사의 혼을 빼놓으려고 단단히 준비하는구먼. 할매가 방에서 나가자 노아는 치마와 저고리를 벗어 고리짝 안에 숨겨놓고는 집에서 챙겨온 소복으로 갈아입었다. 노아는 할매가 갖다 준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았다. 방바닥에 백지를 펼쳐놓았다. 노아는 그동안 안사들과 술을 마시며 취흥을 돋우기 위해 읊었던 시를 글로 옮겨 썼다. 노아는 백지의 시를 모두 옮겨 쓴 뒤 눈을 지그시 감고 또 다른 시를 암송했다. 안사 앞에서 시를 즉석에서 짓는 것처럼 보이려면 미리 외워두는 게 좋을 듯했다. 노아는 안사가 나루토에 도착할 즈음 비파를 갖고 주막에서 나왔다. 영포 역참 옆에 있는 정자나무 밑에 앉아서 배가 나루토에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한편 안사는 나룻배를 기다리다가 지루해 국마리 집에서 술을 마셨다. 안사는 술을 마시다가 주인 여자에게 물어보았다. 아주머니, 하만에 노아라는 요망한 기생이 산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주인 여자는 말을 잘못하면 노아에게 해가 될까 걱정되어 적당히 얼버무렸다. 그런 소문이 나돌기는 하는데 그 기생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안사는 주인 여자 말이 술에 물 탄 듯 미적지근하여 입을 실룩거렸다. 주인 여자는 얼른 말머리를 다른 데로 돌렸다. 소문에 의하면 강 건너 영포 역참 주막에도 노아 못지않게 미색이 뛰어난 계집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하만에는 미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고장인 모양이구먼. 그렇고 말고요. 주인 여자가 맞장구를 치자 안사는 빨리 강을 건너 주막에 들르고 싶은지 나룻배가 언제쯤 오냐고 물었다. 글쎄요, 오늘은 이상하게 배가 늦네요. 날이 더우니까 사공이 인근 나루터에 배 묶어놓고 나무 밑에서 낮잠 처질러 자는 거 아니오? 사공 그 양반 그렇게 태평한 사람은 아닙니다. 젠장, 나룻배 기다리다가 명 짧은 놈은 숨 넘어가겠구먼.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해가 지기 전에는 나룻배가 도착하겠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나룻배가 조흥나루에 도착했다. 안사는 배에 오르자마자 사공에게 호통을 쳤다. 사공,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오는 건가? 마산 포구에 가서 해물하고 생선을 사오다 보니 늦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송구합니다. 사공은 안사임을 알아차리고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두 손을 잡고 싹싹 빌었다. 안사는 그제야 화가 풀리는지 강 주변을 둘러보며 수건으로 목덜미 땀을 훔쳐냈다. 나룻배가 강을 건너 영포 역참 인근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는 노을이 서쪽 하늘을 빨갛게 물들여 놓았다. 안사가 배에서 내리자 노아는 강바람에 까만 머리칼을 날리며 천천히 비파를 켜기 시작했다. 안사가 정자나무 가까이 오자 노아는 비파를 켜다 말고 치마폭을 날리며 주막으로 내달렸다. 안사는 뛰어가는 노아의 뒷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안사는 노아가 앉았던 정자나무 밑에 이르러 강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구먼. 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에 예쁜 계집을 끼고 술을 마시면 무릉도 원이 따로 없겠어. 안사는 마침 정자 앞으로 지나는 배달부를 불러세웠다. 여보시게, 여기서부터 하만 읍성까지는 얼마나 걸리오? 영포 역참에서 하만 읍성까지는 40여 리가 넘으니까 빨리 걸어가도 밤늦게 도착할 겁니다. 생각보다 거리가 멀구먼.
이 근처에 주막이나 객주는 없어? 저기 보이는 집이 주막인데 해가 진 뒤에는 갈 길이 먼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하룻밤 묵어가기도 하지요. 배달부는 손가락으로 주막을 가리키며 말했다. 안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배달부에게 또 물었다. 여보시게, 주막에 술 시중드는 계집은 없나? 젊고 미색이 뛰어난 딸이 있긴 한데 술자리에는 잘 안 나옵니다. 술자리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 수줍음을 잘 타는 처자인지라 낯선 남정네하고는 함부로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 계집을 한번 만나봐야겠구먼. 나리처럼 지체가 높아 보이고 풍채가 좋으신 손님한테는 주모가 술자리에 딸을 내보낼지 모르니 일단 가보세요. 알았으니 배달부 자네가 먼저 앞장서게나. 배달부는 안사 얼굴을 훔쳐보고는 주막으로 향했다. 배달부는 주막에 들어서며 안쪽에 대고 소리쳤다. 할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어서 나와 인사하시오. 할매는 마당으로 뛰어나와 안사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때 노아는 소복 차림을 한 채 부엌문 뒤에 몸을 반쯤 감추고는 안사를 눈여겨보았다. 평상에 앉아 여장을 풀던 안사의 눈길이 노아의 얼굴에 꽂혔다. 노아는 얼른 몸을 감추고는 술청 뒤 장독대로 달려갔다. 노아는 안사의 얼굴이 엄해 보여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아이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네. 여자의 꼬임에 호락호락 넘어갈 위인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쩌면 좋지. 아버지나 나나 이승과 하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먼.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 앞에서 살인 누명을 벗겨드리겠다고 큰 소리나 치지 말걸. 안사는 평상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는 할매를 불렀다. 할매, 하룻밤 자고 갈 테니 방 하나 내어주고 술상 좀 봐오시오. 예, 분부대로 준비하겠습니다. 할매는 신방처럼 꾸며놓은 방으로 안사를 안내했다. 안사는 방을 둘러보고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벽에 화사한 꽃그림을 걸어놓았고 창 쪽에 병풍까지 쳐놓아 아늑했다. 할매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안사가 불러세웠다. 주막에 들어올 때 소복 차림을 한 채 부엌문 뒤에 숨어있던 예쁜 처자는 누구요? 제가 늦게 낳은 딸이옵니다. 언뜻 보아도 미색이 철철 넘치던데 딸을 잘 둔 것 같소. 타고날 때부터 재주가 많아서 비파도 켜고 춤사위도 예쁘고 시도 읊을 줄 알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촌티를 못 벗었습니다. 할매는 능청을 떨며 안사의 눈치를 살폈다. 안사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할매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촌티가 가시지 않았어도 좋으니 딸을 술자리에 내보내주시구려. 여간에서 술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권해보기는 하겠습니다. 할매가 방에서 나가지 않고 주춤거리자 안사는 돈을 듬뿍 집어주며 후탕한 사내임을 과시했다. 할매, 이 집에서 제일 맛있고 비싼 안주에 몸에 좋은 약주를 내오시오. 날이 갑자기 큰 돈을 만져보니까 빈집에 황소 들어온 것처럼 가슴이 뿌듯합니다. 할매는 안사의 비위를 맞추려고 너스레를 떨고는 뒷걸음을 치며 방에서 나왔다. 할매는 장독대 앞에 앉아있는 노아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안사가 너를 술자리에 내보내달라고 목을 매는구나. 할매, 안사가 계집의 말을 잘 들어줄 위인이던가요? 엄하게 생겼지만 호탕한 구석도 없지는 않더라. 노아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옷매무새를 다시 고쳤다. 잠시 뒤 배달부가 안사 방으로 술상을 들고 갔다. 술상을 본 안사의 눈이 동그래졌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산의 진미가 상위에 가득했다. 잠시 뒤 노아가 소복을 한 채 방 안에 들어섰다. 안사는 노아의 얼굴이며 몸매를 훑어보고는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이름이 뭐냐? 산월이라고 하옵니다. 누가 지었는지 이름이 참 예쁘구나. 날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노아는 안사 앞에 다가와 큰절을 올렸다. 안사는 노아의 얼굴이며 몸매를 눈여겨보며 재촉했다. 목이 타 죽겠으니 어서 자네 술 좀 부어다오. 너도 한 잔 마시고. 노아는 잔에 두 손으로 공손히 술을 붓고는 얼굴을 살짝 가린 까만 머리칼을 한 손으로 쓸어넘겼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뽀얀 이마가 드러났다. 깨물고 싶도록 앙증맞은 귀에 매달린 귀걸이가 호롱불에 반짝였다. 안사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노아에게 물었다. 술자리에 나오면서 소복을 한 이유가 뭐냐? 날이 송구하옵니다. 슬픈 사연이 있어서 소복을 하였으니 양해해 주세요. 그 사연이 뭔지 무척 궁금하구나.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제 정인이 죽은 지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어찌 그리 일찍 죽었단 말이냐? 살인 누명을 쓰고 관가에 끌려가 물고를 당하다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혀를 깨물고 자진하였습니다. 저런, 그거 참 안 되었구나. 안사는 혀를 차며 동정어린 말로 위로해 주었다. 노아는 고개를 숙이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안사는 안쓰러운 눈길로 노아를 바라보다 술잔을 내밀었다. 노아는 눈물을 닦고는 두 손으로 술잔을 잡았다. 노아의 배곡같이 고운 손이 파르르 떨렸다. 안사는 술잔을 가득 채워주고는 침울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썼다. 이왕 술자리에 나왔으면 가슴 아픈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즐겁게 놀아보자꾸나. 날이 주책 없이 청승을 떨어 송구하옵니다. 노아는 뒤돌아 앉아 술잔을 비우고는 안사의 의향을 물어보았다. 날이 서툴기는 하지만 제가 비파를 켤 줄 아는데 들어보시겠어요? 그거 좋지. 안사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는 듯이 무릎을 탁 쳤다. 노아는 병풍 뒤에서 비파를 들고 왔다. 정좌하고는 비파를 퉁기기 시작했다. 낭랑하면서도 고운 소리가 방 안 가득히 울려 퍼졌다. 안사는 처음에는 노아의 비파 켜는 손놀림에 반하고 그 다음에는 간드러지면서도 구슬픈 비파의 소리에 취해 반쯤 넋이 나갔다. 비파 소리가 경쾌하고 신이 나자 안사는 어깨를 들썩거렸다. 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파를 켜며 춤을 추었다. 치마폭이 출렁거릴 때마다 알싸한 사향 냄새가 볼풀 풍겨왔다. 향내는 안사의 얼굴을 점점 붉게 만들었다. 안사의 심장이 벌렁거리고 아랫도리에 자꾸 피가 몰려들었다. 안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아 옆으로 다가왔다. 안사는 비파 소리에 맞춰 노아와 함께 춤을 추었다. 춤을 추다가 안사는 노아의 허리를 발로 감았다. 안사는 비파를 빼앗아 내팽개치고는 노아를 가슴에 안고 목에 입술을 비벼대며 거친 숨을 연신 내쉬었다. 노아는 도리질하다가 안사의 가슴에서 빠져나왔다. 안사는 노아의 손을 잡고는 애걸하듯이 말했다. 사노라, 높아보고 빨리 술상을 치우라고 하여라. 술상 치우고 뭘 하시려고요? 일찍 너와 잠자리에 들고 싶다. 날이 그건 아니되옵니다. 노아는 단호하게 거절하고는 술상 앞에 앉았다. 안사는 불쾌한 표정을 짓고 노아 옆에 앉으며 물었다.
왜 잠자리를 피하는 거냐? 노아는 생긋이 웃으며 자신이 기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리, 저는 주흥을 돋으려고 술자리에 잠시 나왔을 뿐 기생처럼 수창들러 나온 게 아니니 양해하여 주세요. 꼭 기생이어야 남정네와 잠자리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구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떠나는 그런 남정네에게 제 몸을 내주고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는 어리석은 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청을 들어주겠느냐? 저를 꼭 취하고 싶으시면 나리께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거 참말로 쉬운 듯 하면서도 애간장을 태우기 딱 좋은 말이구나. 안사는 노아의 요구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막연하고 애매하여 가슴이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안사는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노아의 속마음을 떠보았다. 너를 첩실로 맞아들인다고 약조하면 내 청을 들어줄 참이냐? 첩실은 안방 마나님 눈치 보기 바쁘고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 초조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하는데 저는 그런 팔자로 살기는 싫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혼이 나여 자식까지 두었는데 조강지처를 버리고 너를 안방에 들일 수야 없지 않느냐? 저도 그런 염치 없는 짓을 해가며 나리를 지아비로 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사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 내 애간장을 태우기로 작정했구나. 사정해도 애걸을 해도 노아가 치마끈을 풀지 않자 안사는 술잔을 방바닥에 내팽개쳤다. 술잔 조각이 노아 얼굴까지 튀어왔다. 노아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작별 인사를 했다. 나리, 저하고 나리하고는 인연이 아닌 듯합니다. 그만 이 방에서 나갈 테니 편안히 주무세요. 아직 할 말이 남았으니 다시 앉아라. 안사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노아가 주춤거리며 눈치를 살피자 안사는 지필묵을 갖고 오라고 시켰다. 지필묵을 가지러 노아가 방을 나가자 안사는 혼자 중얼거렸다. 저런 재주가 많고 미색이 뛰어난 계집은 자존심이 강해 우격다짐으로 몸을 빼앗아서는 안 돼. 시문으로 감정을 흔들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야 돼. 저 계집이 시문에도 재주가 능하다니까 시를 누가 잘 짓는지 서로 겨루어 보면 몸을 허락할지 몰라. 노아가 지필묵을 갖고 오자 안사는 방 한가운데에 종이를 펼쳐놓고 먹을 갈았다. 안사는 먹을 다 갈고는 노아에게 말했다. 너 시를 잘 짓는다고 했으니 나하고 한번 겨루어 보자. 나리, 저는 시를 짓기는 하지만 아직 어설픕니다. 시에 빨리 화답하지 못하면 벌칙으로 나는 술을 한 잔 마시고 너는 옷을 하나씩 벗어라. 나리 참 짓궂기도 하십니다. 제 속살을 그리도 보고 싶으십니까? 노아는 생긋이 웃으며 안사에게 교태를 부렸다. 안사는 밭은 기침을 하고는 능청을 떨었다. 원래 풍류를 즐기는 사내들은 미색이 뛰어난 여인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품에 안으려고 안달을 하느니라. 말씀을 들어보니 나리는 천하의 남봉꾼이신 모양입니다. 내 귀 말 조심하여라. 남봉꾼이라니 주색을 즐기는 풍류객이라고 불러야 옳지. 안사는 스스럼 없이 농까지 하는 계집이 귀여워 손가락으로 볼을 살짝 꼬집었다. 노아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날이 아픕니다 라며 엄살을 떨었다. 안사는 붓을 들더니 백지에 거침없이 시를 써나갔다. 촛불에 비친 그대 얼굴 전하 일색인데 치마끈을 풀 길 없어 조바심이 나네. 닭 웃음소리 날 때까지 품에 안고서 정담을 나누며
욕정 불태우고 싶어라. 노아는 노골적으로 몸을 유구하는 시를 읽어본 뒤 무릎을 꿇고 긴 머리를 늘어뜨렸다. 노아는 뽀얀 손으로 붓을 잡고 천천히 댓글을 써나갔다. 이내 몸은 덜 익은 석류처럼 수줍음을 타는데 뜨내기 남정네는 파구화를 못하여 안달이 났네. 100년을 쌓은 사랑탑도 한순간에 무너지거늘 무엇을 믿고 그대와 운우의 정을 나눈단 말인가. 안사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사랑의 몸짓을 거부하는 계집의 응수에 몹시 당황했다. 인연의 마음을 돌리기는 틀린 것 같구만. 참을 만큼 참았으니 우격다짐으로 옷을 벗긴 뒤 내 욕정을 채우는 도리밖에 없어. 사내 대장부가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이대로 물러나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날이 약조한 대로 술잔을 받으시지요. 안사가 답가를 쓰지 못하고 딴전을 피우자 노아는 잔에 술을 채운 뒤 불쑥 내밀었다. 안사는 난감한지 멀뚱히 노아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노아가 술을 마시라고 재촉하자 안사는 얼른 술잔을 비웠다. 안사는 갑자기 이로 손가락을 물어뜯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자 안사는 노아의 팔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는 맹세했다. 오늘 밤 너와 정을 나누면 평생 잊지 않겠다는 징표로 네 팔에 내 이름을 쓴 것이다. 날이 정말로 저를 평생 가슴에 담아두시겠습니까? 붉은 피로 맹세한 이상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날이 인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바늘로 안사의 이름을 새긴 뒤 덧나지 않게 술로 살갗을 소독했다. 노아는 팔이 욱신거렸지만 팔에 징표를 남긴 기쁨에 통증을 금세 잊었다. 안사가 못가나러 가자 노아는 시 한 수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안사가 약속한 내용을 부인하지 못하게 올가매고 재판정에서 자신이 노아였음을 밝힘과 동시에 연심을 평생 간직하겠다는 내용의 시였다. 노아는 시를 백지에 정성 들여 쓴 뒤 먹이 빨리 마르도록 부채질을 했다. 먹물이 마르자 시를 쓴 백지를 접어 벗어놓은 치마 밑에 숨겼다. 잠시 뒤 안사가 발나루 방에 들어서자 노아도 못가나러 자리를 떴다. 안사는 계집을 품고 운우의 정을 나눌 생각을 하자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안사는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중얼거렸다. 드디어 내 소원을 이루겠구만. 하만에 오지 않았으면 저런 절세의 미인을 품을 수가 없겠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행운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새까만 머리칼을 어깨까지 늘어뜨린 채 방 안으로 들어서는 노아의 고혹한 자태에 안사는 넋이 나갔다. 쭉 뻗은 다리, 토실토실한 허벅지, 알맞게 부푼 젖가슴, 잘록한 허리, 하늘이 내린 천사 같기도 했고 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남을 요화 같기도 했다. 안사는 가까이 다가온 노아를 가슴에 안고 거친 숨을 연신 내쉬었다. 안사는 노아에게 다가가 하체를 가린 속옷을 끌어내렸다. 노아는 머리맡에 켜놓은 호롱불을 입으로 불어껐다. 반쯤 열어놓은 창틈으로 은은한 달빛이 밀려들었다. 달빛에 비친 노아의 살결은 백옥처럼 고왔다. 예쁜 박을 둘로 갈라서 붙여놓은 듯 젖은 만지기 아까울 정도로 귀엽고 앙증맞았다. 옅은 가지색 젖꼭지는 오만한 기품을 마음껏 뽐내었다. 안사는 노아의 젖꼭지에 입술을 갖다 댔다. 잘 익은 오디처럼 향기롭고 새콤달콤했다. 자리에 눕자 노아는 안사의 팔을 끌어다 베었다. 노아는
안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나리, 저를 정말 애첩으로 맞이하실 작정이세요? 피로 네 팔에 내 이름을 쓴 건 연심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다는 맹세 아니겠느냐? 나리, 정말 열정적이고 멋지십니다. 피로 사랑을 맹세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터라 가슴이 먹먹하고 얼떨떨합니다. 너 같은 절세의 미인을 얻는데 목숨인들 아깝겠냐? 저도 평생 나리만 가슴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래. 이제 너와 나는 저승에 가서도 헤어질 수 없는 정인이 되었구나. 안사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아는 갑자기 안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흑흑대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사노라, 이토록 가슴 벅차고 황홀한 밤에 어찌 우는 거냐? 나리와의 연정이 쉽게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이별하였을 때 애간장 타는 제 모습을 상상했더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다시 한번 맹세하지만 너와의 이별은 절대로 없을 테니 안심하여라. 나리, 그걸 어찌 장담하옵니까? 남정네들은 계집을 취할 때 온갖 감언이설에 흰소리를 쳐대다가 자기 여자로 만들고 나면 돌변해 썩은 호박처럼 내팽개친다는데 나리도 그러실까 두렵습니다. 노아는 일부러 가슴에서 빠져나오려고 몸을 뒤틀며 앙탈을 부렸다. 너는 어찌 그리 내 말을 못 믿는 거냐? 고약한 계집이구나. 안사는 믿을 수 없는 난봉꾼으로 취급당하는 게 불쾌했다. 안사는 촛대에 성냥을 그어댔다. 방이 환해지자 조끼 호주머니를 뒤졌다. 노아는 일어나 앉아 치렁치렁한 머리칼을 앞으로 넘겨 젖가슴을 살짝 가리고는 안사의 행동을 눈여겨보았다. 안사는 호주머니에서 꺼낸 마패를 계집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이게 뭔지 아느냐? 혹시 마패 아니옵니까? 맞다. 나는 왕명을 받아 지방을 순회하며 흉악범을 추국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안사다. 나리, 왜 그걸 이제야 밝히십니까? 내 이름을 새긴 팔을 내밀어라. 왜 팔을 다시 보시려고 하옵니까? 나를 아직도 못 믿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자인지 확인해주마. 안사는 마패에 먹을 묻힌 뒤 노아의 팔에 새겨진 이름 밑에 직인을 찍어주었다. 노아는 일부러 놀라 자빠지는 신용을 했다. 노아는 무릎을 꿇고는 두 손을 모아잡고 안사에게 싹싹 빌었다. 나리, 지금까지 무례를 저지르고 입방정을 떤 인연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거냐? 안사는 노아의 행동이 괴이쩍어 입가에 웃음을 물었다. 지체 높으신 나리를 알아뵙지 못하고 애를 먹이고 의심하고 앙탈을 부렸으니 이 죄 또한 얼마나 크옵니까? 미모가 뛰어난 여자는 원래 자존심이 강한 법이거늘 애교로 받아주마. 나리, 인연의 경고망동을 용서해 주신다니 감흡할 따름이 옵니다. 내 신분까지 다 밝히니까 이제 내 약조를 믿을 수 있겠느냐? 믿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사옵니까? 나리께서 파트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어야지요. 넌 미모만 뛰어난 줄 알았더니 언변 또한 청산유수구나. 안사는 무릎을 꿇고 앉은 노아의 아랫배 쪽 옹달샘 둔덕을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안사는 손으로 노아의 눈물을 훔쳐주고는 재촉했다. 밤이 이슥하니 이제 사랑싸움 그만하고 만리장성이나 쌓자꾸나. 나리, 제 몸은 아직 덜 익은 석류처럼 시고 떫을지 모르니 이해하여 주세요. 무르익은 석류를 까먹는 것보다는 덜 익은 석류를 까먹는 게 가슴이 설레고 맛 또한 새참하느니라. 노아는 살그머니 안사 옆에 누웠다. 밤이 깊은 탓인지 창문을 통하여 밀려오는 밤바람이 서늘했다.
노아는 한기가 들어 안사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안사의 몸은 장작불을 뗀 방구레처럼 절절 끓었다. 노아와 안사는 자시가 넘도록 운우의 정을 나누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날이 밝아 참새들이 처마 밑에서 짹짹거리자 노아는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옷을 챙겨 입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안사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왜 서둘러 옷을 주워 입느냐? 날이 저는 주막에서 일찍 자취를 감추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급히 갈 곳이라도 있느냐? 제가 주막에 줄곧 머물면 나리와 제가 동침하였다는 소문이 날지 모릅니다. 그까지 소문이 나면 어떠하냐? 나리, 그건 아니 됩니다. 보기보다 너 겁이 많구나. 겁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라도 있단 말이냐? 저 같은 촌년이 안사나리와 밤을 함께 보냈다고 소문이 나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까지 관가에 끌려가 문초를 당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더욱이 걱정되는 건 한양에서 죄인을 판결하러 온 안사께서 술을 마신 뒤 계집을 품고 잔 사실이 형조 판서나 나라님의 귀에 들어가면 문책을 당하시든지 심하면 파직을 당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그럴 우려도 없지 않구나. 안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노아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 날이 제가 일찍 주막에서 몸을 피하는 이유를 이제야 아셨습니까? 내 앞날이 걱정돼 미리 대비하다니 참으로 영특하구나. 안사는 노아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속도 풀리고 보신도 되게 어죽을 끓여놓으라고 어머니에게 이를 테니 꼭 잡수시고 가세요. 역시 너는 현모양처감으로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구나. 날이 민망하오니 칭찬 그만하세요. 노아는 보루물을 지으며 겸손을 떨었다. 안사는 소복을 입은 노아를 가슴에 안고 다정스럽게 등을 토닥여 주었다. 노아는 수염이 무성한 안사의 볼을 잠시 쓰다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아는 안사에게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사뿐사뿐 걸어 방을 나가는 노아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안사의 얼굴에는 작별의 아쉬움이 역력했다. 노아는 주막 할매에게 귓속말로 덕구와 함께 함안 동원 형방청에 꼭 나와달라고 부탁하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다. 노아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동이에서 찬물을 한 바가지 떠서 벌컥벌컥 마셨다. 노아는 마치 사나운 호랑이 등을 타고 숲속을 헤매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서 돌아온 느낌이었다. 노아는 방으로 들어가 소복을 벗고는 기생옷으로 갈아입었다. 경대 앞에서 길게 늘어뜨린 머리칼을 쪽머리로 바꾸었다. 안사가 알아보지 못하게 화장을 요란스럽게 했다. 노아는 벗은 소복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밀어넣고는 그 위에 장작을 얹은 뒤 불을 지폈다. 어젯밤 변장을 하고 주막집 딸로 행세한 증거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배고파. 어제 저녁밥을 대충 때웠더니 뱃속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네. 노아는 시큼한 열무김치와 보리밥을 비벼 허겁지겁 입안에 쑤셔 넣었다. 서둘러 아침밥을 먹고는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노아는 2년 전에 죽은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기도를 올렸다. 재판정에서 고문을 당하다 죽을지도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승에 간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노아는 눈물을 흘리며 죽은 어머니에게 괴로운 마음을 하소연했다. 어머니,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를 처벌하려고 한양에서 안사가 왔는데 이번에는
더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듯해 눈앞이 캄캄합니다. 노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어젯밤에 정화수를 떠놓고 너와 너희 아버지 목숨을 구해달라고 신령님께 손이 닿도록 빌었으니 무사할 게다. 안사에게 몸까지 바쳐 아비를 구하는 네 효심에 신령님이 감흡하여 도움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집에 아무도 없느냐? 우렁우렁한 남자의 목소리에 놀라 노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루에 나가보니 평소 낯이 익은 형방과 포졸이 마당에 떡 버티고 서 있었다. 형방이 밉살 맞았지만 노아는 마당으로 내려와 정월 초하룻 날처럼 반갑게 인사를 했다. 형방날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당장 오라를 받아라. 포졸이 달려들어 팔에 포승줄을 감으려고 하자 노아는 몸을 피하며 항의했다. 날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오라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직도 모르느냐? 형방은 육모 방망이를 흔들며 다그쳤다. 노아는 대차게 형방을 공박했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오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뭐야? 죄가 없다고? 이런 뻔뻔한 년! 형방은 입가에 웃음을 물고 방망이로 노아의 젖가슴을 쿡쿡 찔렀다. 노아는 방망이를 빼앗아 마당에 내동댕이 쳤다. 형방은 눈을 부라리며 욕을 내뱉었다. 이년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만. 어디 매 좀 맞아볼래? 형방은 손바닥으로 노아의 뺨을 갈겼다. 노아는 도구른 뱀처럼 고개를 바짝 쳐들고 사나운 눈빛으로 형방을 노려보았다. 이번에는 어깨를 내려치려고 형방이 방망이를 쳐들자 노아는 태도를 바꿔 사정을 했다. 형방날이 속옷 좀 갈아입고 나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노아는 방에 들어가 어젯밤 주막에서 백지에 써두었던 실을 저고리 소매 안에 숨겼다. 그런 뒤 토방으로 나와 순순히 오라를 받았다. 동원 형방청 집무실에서 부채질하던 안사는 노아를 포박해왔다는 보고를 받고는 부하 형리에게 주의를 시켰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노아 그녀는 요망한 계집이니 섣불리 다루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 딸이 명심하겠습니다. 형리는 집무실을 나오며 구시렁거렸다. 젠장, 죄인을 연행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집무실에서 떡 버티고 앉아 부채질이나 하며 신선노름을 하는구먼. 하긴 밤새도록 젊은 계집을 껴안고 헉헉거렸으니 힘이 쭉 빠졌겠지. 형리는 마당으로 나와 포졸에게 노아를 형틀에 묶으라고 지시했다. 포졸이 노아를 형틀에 묶자 형리는 국문하기 시작했다. 노아, 너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하여라. 그전에 왔던 안사들에게 네가 먼저 주파를 던진 게 틀림없지? 소인은 그런 적 없습니다. 노아는 무조건 잡아떼었다. 그러면 안사들이 어찌하여 너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이냐? 기생방에서 술 시중을 듣는 중에 안사나리들이 먼저 잠자리를 갖자고 목을 매달아 어쩔 수 없이 수청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게 아니고 네 아비를 살리려고 일부러 네가 안사들을 유혹한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제가 먼저 안사들을 유혹한 적은 없습니다. 인연이 물고를 당해봐야 이실직고 할 모양이구먼. 형리는 이를 뿌드득 깔더니 가죽채로 노아의 어깨를 내리쳤다. 노아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노아, 너 안사들을 먼저 유혹한 사실을 자백하면 정상을 참작해 벌을 가볍게 내리겠지만 끝까지 버티면 중형을 면치 못한다. 날이 안사들을 유혹한 적이 없다는데 왜 자꾸 거짓 자백을 강요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인연이 뜨거운 맛을 더 봐야 실토할 모양이구만. 형리는 포졸들에게 주리를 틀라고 명령했다. 포졸들이 노아의 두 다리를 밧줄로 묶자
형리는 주국을 계속했다. 안사가 너를 죽여도 좋다고 허락하였으니 살려면 빨리 이실 죽고 하여라. 저를 꼬드겨 재미를 본 안사들은 놔두고 왜 죄 없는 기생년만 추궁하십니까? 날이 꽃이 나비를 먼저 유혹하는 거 보았습니까? 이년아, 꽃이 향기를 품어내니까 나비가 모여드는 거 아니냐? 기생이 미모가 뛰어나고 가무에 능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죄는 아니지. 형리는 얼떨결에 노아의 물음에 수긍하고 말았다. 형리는 정색하고는 화를 부르르 냈다. 너 이년, 나하고 지금 말씨름을 하자는 거냐? 아니면 농을 하자는 거냐? 언감생심, 천한 기생년이 지어 마신 형리 앞에서 농을 하다니요. 소문대로 이년, 언변을 당해낼 재간이 없구먼. 노아 이년, 요물이 틀림없어. 형리는 말씨름을 해보아야 노아한테 꼬투리만 잡힐 게 빤해 이번에는 위험을 갖추고 압박했다. 다시 한번 묻겠다. 네가 안사들을 꼬드긴 게 맞지? 나리,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데 입도 안 아프십니까? 어르고 윽박질러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안사들을 물고 늘어지자 형리는 난감하기만 했다. 형리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구시렁거렸다. 아이고 더워. 노아 인양 국문하다가 내가 죽겠네. 햇볕은 쨍쨍 내려 쬐고 땀은 비오듯 하는데 나만 죽을 고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 안사 저 양반은 집무실에서 부채질이나 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몰라라고. 에이라, 나도 모르겠다. 형리는 고문하다 말고 안사에게 쫓아갔다. 안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코를 드렁드렁 굴다가 인기척 소리를 듣고 눈을 반쯤 떴다. 안사는 자리를 고쳐 앉더니 형리에게 물었다. 노아 그년이 자백하였나? 죽어도 안사들을 유혹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만 박박 내밉니다. 국문을 어설프게 한 모양이구만. 안사널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얼굴이 반반하고 몸매가 근사한 계집들을 국문할 때는 부졸들이 사정을 봐주는 경우가 많아서 하는 말이야. 안사는 빙글거리며 형리를 놀렸다. 형리는 부하같이 밀어 안사에게 항의조로 말했다. 저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안사나리께서 직접 신문을 하시죠. 아니, 기생나불행이를 날 보고 직접 신문하라는 말인가? 안사는 이맛살을 찡그리고는 형리에게 면박을 주었다. 형리는 배알이 뒤틀려 안사를 놀려댔다. 어젯밤 객골을 푸시느라 무리하셨을 텐데 빨리 판결을 내려야 편안히 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다. 노아 그년을 이리로 끌고 오너라. 푸졸이 집무실로 노아를 끌고 왔다. 노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안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안사는 자리를 고쳐 앉더니 본격적으로 노아를 신문했다.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토설하여라. 거짓을 고하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안사나리 앞에서 어찌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하문하시지요. 내가 알기로는 네 아비를 판결하려고 온 안사들에게 접근하여 가무와 온갖 교태로 마음을 흔들어 놓고 판결을 방해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네, 맞습니다. 안사들을 어떻게 주물러 놓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아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시를 읽고 동침까지 하였습니다. 네 아비의 죄를 묻지 않는 조건으로 수청을 들어준 게 맞느냐?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살인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을 때까지 판결을 늦춰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안사에게 그런 청탁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 모르느냐? 압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박생원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으니 수사를 다시 해주세요. 뭐야? 하만 형감이 네 아비의 죄상을 낱낱이 적은 공소장을 보내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무슨 해괴망측한 주장이냐? 그것은 허위로 작성된 공소장입니다. 우후, 이 인연이 이제는 생떼까지 쓰네.
안사는 어이가 없는지 천장을 올려다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안사는 정색을 하고는 엄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아비에 대한 효심이 가상하여 가벼운 형벌을 내리려고 하였더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리, 안사는 죄인을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없는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 또한 중요한 직분이 아니옵니까? 인연이 이제는 감히 나를 훈계까지 하려고 드네. 안사는 자존심이 상해 손바닥으로 노아의 뺨을 절썩 갈겼다. 노아는 눈에 불을 켜고 안사를 쏘아보며 이빠른 말을 계속 내뱉었다. 나라에서 녹봉을 받는 관리는 맡은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결하고 힘없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줄 책무가 있는데 어찌 제 말을 고깝게만 들으십니까? 인연, 간땡이가 부어도 한참 부었구만. 간땡이가 부은 게 아니라 안사의 본분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도와 인연, 겁대가리라곤 눈꽃만큼도 없네. 인연이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혹시 어젯밤 영포 역참주막에서 산월이와 만리장성을 쌓은 걸 알아챘나? 아니면 제 아비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라도 확보했나? 그러면 네 아비가 무죄라는 걸 밝혀줄 증인이나 증거를 대봐라. 박생원 집 노비 덕구가 동원 문 밖에 와 있으니 즉시 불러 신문해보세요. 증인이 진술하러 미리 동원 앞에서 대기 중이란 말이냐? 지금 형방청 밖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안사는 형리에게 덕구를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잠시 뒤 덕구가 형리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섰다. 안사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덕구를 쏘아보았다. 덕구, 너 박생원 아들이 죽던 날 어디서 뭘 했느냐? 노아네 집 대나무 숲에서 죽은 박천만 시신을 박생원과 함께 수습해 공동묘지에 묻어주었습니다. 박천만을 매장하기 전에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배에 상처가 난 걸 보았습니다. 근처에서 피 묻은 칼이나 낫을 발견하였느냐? 못 보았습니다. 수사 기록을 보면 덕구 네가 피 묻은 칼을 형방에게 갖다 주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게... 덕구는 말을 더듬다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안사는 가죽채를 흔들며 덕구를 다그쳤다.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거냐? 그 칼은 어디서 났냐고 묻지 않느냐? 박천만 아버지 박생원이 당모가지를 칼로 쳐서 피를 묻힌 뒤 형방에게 몰래 갖다 주라고 시켰습니다. 뭐야? 박생원이 살인 증거를 만들라고 사주했단 말인데 그게 사실이냐? 일개 모습이 어찌 지엄하신 안사나리 앞에서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형님, 형방을 이리 들라 하고 당장 포조를 데리고 가 박생원을 형방청으로 연행해 오게. 잠시 뒤 형방이 놀란 눈을 하고 집무실로 들어섰다. 형방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안사에게 굽실거리며 물었다. 안사나리, 무슨 일로 소인을 부르셨습니까? 형방, 박생원한테 돈을 얼마나 받았나? 돈이라니요? 소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증거를 조작한 뒤 노아 아비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웠나? 증거를 조작하다니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형방, 옆에 증인이 버젓이 서 있는데도 부인할 건가? 형방은 덕구를 노려보더니 천장이 무너지라고 소리쳤다. 덕구, 증거를 조작했다고 네놈이 안사에게 고하였느냐? 네, 쇳내가 도설하였습니다. 덕구, 너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나 하느냐? 무고죄가 뭔지 저는 모르고 박생훈이 저에게 시켰던 일을 숨김없이 밝혔을 뿐입니다. 형방은 와락 달려들더니 덕구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덕구는 분통이 터져 형방을 번쩍 들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형방은 죽어가는 신용을 하며 덕구를 향해
너 이놈, 형방을 패대기 치다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하고 소리쳤다. 도대체 무엇들 하는 거야? 안사는 호통을 치고는 두 사람 보고 집무실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때 포졸이 박생원을 안사 앞으로 끌고 왔다. 술을 마셨는지 박생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안사는 냉혹한 목소리로 박생원에게 경고했다. 박생원, 당신 죄상은 이미 다 밝혀졌으니 묻는 말에 고분고분 답하면 판결에 참작할 테니 솔직하게 답하시오. 안사날이 날도 더우니어서 신문하시지요. 증거 조작 대가로 형방에게 뇌물을 얼마나 주었소? 100냥을 주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주면서 노아 아비를 살인범으로 몬 이유가 뭐요? 노아를 첩실로 삼으려고 노욕을 부렸습니다. 첩으로 삼고 싶으면 돈만 주면 되지 노아 아비에게 살인 누명까지 씌울 필요는 없지 않소? 노아 저 계집은 콧대가 하늘보다 높아 천만금을 주어도 첩실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를 방면해주는 조건을 내세워 노아를 첩으로 삼으려고 모사를 꾸몄단 말이오. 나이든 몸이 주책 없이 노아의 미색에 미쳐서 악행을 저지른 걸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요. 죄를 자백하고 반성까지 하다니 술기운이 좋긴 좋구먼. 안사는 기가 막혀 빈정거렸다. 노아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너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10년 가까이 너를 가슴속에 품고 살았는데 결국 이런 추한 꼴을 보여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노아는 박생원의 술주정에 기가 차 피식피식 웃었다. 안사는 횡설수설하는 박생원을 지켜보기가 역겨워 형리에게 명했다. 형리, 죄상을 더 밝혀야 하니까 박생원과 형방을 즉시 하옥시키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나리. 박생원은 포졸에게 끌려가며 노아에게 애원조로 부탁했다. 노아야, 내가 옥살이를 마치고 나오면 반드시 첩실로 맞아들일 테니 다른 마음 먹지 말고 기다려다오. 형방과 박생원이 끌려나가자 안사는 형리에게 노아의 아비를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형리는 멈칫거리다가 이의를 제기했다. 나리, 아직은 노아 아비를 방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고하게 살인죄를 뒤집어 쓴 게 틀림없으니 지체하지 말고 방면하라고. 나리 지시대로 풀어주겠습니다. 노아는 가슴이 벅차올라 흐느껴 울었다. 안사는 갑자기 흐느껴 우는 노아에게 물었다. 노아, 너 아비가 무죄 판결을 받아 기쁠 텐데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 안사나리의 공정한 판결에 감복하여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명구스럽구나. 노아는 손이 포승줄로 묶여 눈물을 닦을 수 없자 안사에게 사정했다. 나리, 송구하오나 눈물을 닦게 잠시만 포승줄을 풀어주세요. 너는 아직 신문할 게 남아서 포승줄을 풀어줄 수 없다. 나리, 신문할 게 남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사는 공소장을 잠시 읽어보더니 노아를 다시 신문했다. 노아, 너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가 중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옥살이를 해야 합니까? 최소한 3년은 옥살이할 각오를 해라. 나리, 소인이 죄를 지었나니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제 아버지를 살릴 목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단 말이냐? 악행을 저지른 박생원과 형방이 처벌받는 걸 끝내 보려고 아버지의 재판을 지연시켰으니 이 점을 깊이 참작하여 주십시오.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전에 판결하러 왔던 안사 앞에서 일찍 밝히지 않고 내 앞에서 실토하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 증거를 조작한 증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찾지 못하다가 공교롭게도 최근에야 그 증인을 찾았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구먼. 안사나리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옵니다. 노아, 너 지금 내 앞에서 밝힌 진술이 모두 사실이냐? 지방 수령들 목도 하루아침에 떼었다 붙였다 하는 안사나리 앞에서 기생년이 어찌 허위 진술을 하겠습니까? 안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하더니 노아의 처지가 딱한지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네 정상을 참작하여 장형 20대에 처하겠다. 안사나리, 장형 대신 벌전을 물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년 갈수록 태산이네.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었더니 벌전을 내고 장형을 면하겠다니 염치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계집이구먼. 나리, 입에 풀칠하려면 내일이라도 당장 기생방에서 손님을 모셔야 하는데 엉덩짝에 상처가 나면 술도 못 마시고 춤도 못 추고 수청도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노아 내년이 안사 노릇까지 해라. 나리, 사정을 보아주시는 김에 화끈하게 선심을 쓰시지요. 그러면 제가 기생방에 모시고 가 코가 비뚤어지게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요망한 년, 어디서 수작을 부리는 거냐? 안사는 입을 실룩거리더니 가죽채로 노아의 어깨를 내리쳤다. 노아는 아 하고 비명을 내지르고는 이판사판으로 안사에게 덤벼들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연약한 여자를 이리 개패듯 해도 됩니까? 나리의 무자비한 매질을 소상하게 적어 주상전하께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고약한 년, 일개천한 기생년이 감히 안사를 겁박해. 나리, 기생도 사람입니다. 산것이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냥 참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보세요. 형님, 노아 전연을 형틀에 묶어놓고 입을 못 놀리게 부젓가락으로 주둥이를 싹 문질러 놓게. 안사는 벌떡 일어나 노아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노아는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무릎을 꿇고 안사에게 읍소했다. 안사나리, 잘못했습니다. 인연의 경고망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 내 말이 안 들리나? 전연을 당장 끌고 나가라니까. 나리, 간절히 총아 없는데 인연이 처벌을 받기 전에 나리께 꼭 보여드릴 게 있사오니 잠시만 포승줄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보여줄 거라니? 도대체 그게 뭐냐? 안사는 노귀를 누그러뜨리고 노아에게 물었다. 노아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했다. 나리께 보여드리려고 지은 시가 있습니다. 뭐야? 노아 네가 시를 지었다고? 안사의 얼굴에 놀라움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안사는 쪼그리고 앉아 노아의 팔에 감긴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었다. 노아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소매 안에서 백지 한 장을 꺼내 안사에게 건네주었다. 안사는 백지를 펼치고는 시를 찬찬히 읽어내려갔다. 노아 옥비 시 수명각. 노아의 구운 팔에 이름 쓴이 누구던가. 입기 부자 자명 영견. 살갗에 새긴 글이 글자마다 선명하네. 낙동강 수진. 차라리 낙동강이 말라 없어져도 첩심종 불붙초맹. 맹세한 첩의 마음 변할 길이 있으랴. 시를 읽어본 안사의 얼굴이 낯빛으로 변했다. 안사는 노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매섭게 주궁했다. 어제 영포 역참 주막에서 나와 함께 밤을 보낸 사노리가 바로 노아 내년이었단 말이냐? 나리, 송구하옵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아는 무릎을 꿇고 안사에게 100배로 사죄했다. 안사는 노아의 팔을 잡더니 옷소매를 얼른 올렸다. 안사는
노아의 왼팔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보고는 아연실색했다. 안사는 몸을 부르르 떨며 노아의 귀청이 찢어지게 소리쳤다. 내 인연! 어찌 이런 가증맞은 짓을 했단 말이냐? 박생원과 형방의 죄상을 나리게 알림과 동시에 아비의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기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저지른 짓입니다. 제 뜻을 이루었으니 이제 능지처참을 당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 목숨은 안사나리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노아는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안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중얼거렸다. 배가 왜 이리 아프지? 아침에 먹은 어죽이 상했나? 안사는 죽상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형리와 함께 형방청에서 불이 나게 빠져나갔다. 안사 이 양반 어찌 이리 안 돌아오지? 정말 배탈이 나서 치료받으러 의원에 갔나? 그게 아니고 다른 안사들처럼 나를 취재할 면목이 없으니까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5, 6월의 삼배바지 사이로 보리방귀 새듯 사라졌나? 한참을 기다려도 안사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옷차림을 고치고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형방청에서 나왔다. 무죄 판결을 받고 방금 옥사에서 풀려나온 아버지 홍천이 달려와 딸 노아를 덥석 가슴에 안았다. 홍천은 노아의 등을 두드리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외쳤다. 노아야, 우리 딸 정말 장하다. 그때 두 사람을 지켜보던 주막 할매, 덕구, 배달부, 그리고 뱃사공이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효녀 노아 만세, 절세미인 노아 만세, 의기 노아 만세. 에필로그. 안사는 노아가 기생을 그만두고 술장사를 하도록 강가에 정자가 딸린 주막집을 지어주었다. 안사는 봄, 가을로 찾아와 노아와 달콤한 시간을 보낸 뒤 한양으로 돌아가곤 했다. 노아는 뭇 사내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안사만을 바라보며 한평생을 보냈다.